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39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정곡이란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얘기를 하다가 정곡을 찔렀다, 정곡을 맞추었다,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그 핵심을 찌른다거나 그 목표물에 정확히 들어맞는 것을 정곡을 찔렀다, 정곡을 맞추었다 하는데, 이 정곡이 어디에서 나온 말일까요? 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정은 바를 정자 고니 곡이에요. 고니는 이제 새의 이름입니다. 자, 바르다는 것은 이 한일자와 발지자가 합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발을 가지고 어디 가다가 어떤 선 앞에서 멈췄다, 그친다는 뜻이 있죠. 발은 움직이기도 하고 또 그치기도 합니다. 어쨌든 어떤 목표물에서 딱 멈춘 상태다, 그것이 넘지 않고 멈췄다는 것이죠. 그걸 바른 것이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어떤 지역이다, 어떤 지역, 어떤 땅을 발로 가지고 가서 침략을 한다. 그래서 그것이 이것이 줄어들어서 한일자가 돼서 이렇게 바르다. 결국은 남의 땅에 침략하는 것이 바른 행위다. 정복하면 그것이 힘센 사람들이 이김으로 힘이 곧 정이다, 뭐 이렇게 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바르다, 똑바르다는 그런 뜻으로 쓰이죠. 고니, 곡은 이제 새의 이름인데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지만은 이렇게 뜯어놓고 보면 좀 알만한 글자들이죠. 세조자, 그리고 알릴 고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발음도 좀 상관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 왜 이것이 곡자 알릴 고를 붙이냐까지는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런 것이 새를 나타내는 새의 이름이다, 그리고 그것이 곡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르다는 것과 곡이라는 것은 별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는 새의 이름이고 하나는 그냥 바르다는 그런 것인데, 왜 우리가 정곡이란 말에 이것이 나오느냐 한번 볼까요? 사전을 보니 정곡을 관역의 한복판이 되는 점이라고 합니다. 관역은 옛날로 치면 활을 쏘는 관역이 되겠죠. 지금은 관역이라면 총을 쏘는 표적지도 되겠습니다만, 옛날에는 활이다. 그래서 그 활 관역의 한복판이 되는 것을 정곡이라 한다. 왜 정곡이라 하는지는 일단 몰라도 어쨌든 정곡이라 한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맞히는 것을 정곡을 맞힌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말이 이제 좀 발전하죠. 발전해서 목표나 핵심을 비유한 말이다. 그렇죠? 관역의 한복판이므로 어떤 목표 또는 핵심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곡을 찌른다. 핵심을 맞추었을 때, 핵심을 정확히 파고들어서 얘기를 할 때, 정곡이 찔렸다, 또는 정곡을 찔렀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곡관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관은 꿰다는 뜻이죠. 꿰일 관이에요.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말입니다. 활을 쏘는 사람들의 단체나 모임이나 이런 데서는 아마 쓰는 말인 것 같아요. 이 관이라는 것은 관혁이다, 가죽혁자를 붙여서 관혁을 말한다. 정곡관이라는 것은 어떤 정곡을 표시한 관역을 얘기한다. 자, 관혁이란 말이 이제 줄여서 변해서 우리말 관역이 됐죠. 표적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정곡관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아주 오래된 것인데 어떤 표적지가 되는데 이렇게 칸을 쳐서 좀 구분을 했는데, 이 안에 곡이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어요. 앞에서 본 고니, 곡이에요. 자,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시대가 많이 발전하니까 세월에 따라서 어떤 표적지의 모양이 조금씩 변하는 것더라고요. 이러한 표적지, 흔히들 일자, 한자로 날일자 모양이라 해서 일자 표적이다, 이렇게도 보고, 이것도 많이 쓰는 모양이에요. 지금도 이런 거는 양궁에서 쓰는 것이죠. 주로 양궁에 이제 10, 9 이렇게 골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어떤 우리나라의 국궁 단체들을 만들어 쓰는 그러한 일정한 규격을 가진 하나의 정곡관이다, 표적지다, 표적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양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나라 전체에서 정확한 규격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러한 표적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정곡이라는 말은 말 자체는 어디서 나왔느냐? 모양은 앞에서 봤는데 그 말은 어디서 나왔냐? 찾아보니까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조금 다른 결의 의미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정답이다 아니다 떠나서 이러한 설이 있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께 제가 조사한 걸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옛날에 중국에서 활쏘기 시합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겠죠. 대사, 이게 쏜다는 뜻이죠. 쏠사. 그리고 빈사, 빈은 이렇게 손님이라는 뜻이고, 또 향사, 고향의 마을에서 쏜다, 향사,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사라는 것을 할 때의 관역을 곡이라고 했답니다. 그러면 대사는 뭐냐? 대사는 제후와 신하가 함께 활을 쏘는 것을 대사라 했다. 그리고 빈사는
빈사할 때의 관역은 이렇게 정이라고 했는데, 빈사는 뭐냐? 제후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잔치를 할 때, 그때 잔치를 할 때, 자 우리 활쏘기도 한번 하자 뭐 이러겠죠. 그때는 이제 정이라고 했고, 이제 표적지 이름이 그렇다는 것이죠. 네, 정이라는 표적지도 있었고 고기라는 표적지도 있었다. 그것은 행사의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것으로 보면, 자 표적지는 천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가죽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천으로 만든 것을 포후라고 합니다. 포는 이제 배 포자죠. 후는 이제 표적을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포후다. 그리고 가죽으로 만든 것은 피후다. 가죽피다 했다. 그래서 천으로 만든 관역의 한가운데를 정이라고 했다. 그리고 가죽으로 만든 피후의 한가운데는 고기라고 했다. 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느냐는 것은 글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했다. 그리고 또 어떤 자료는 보니까 정이라는 것은 솔개를 뜻했다. 곡은 이제 고니를 뜻한다. 이 솔개나 고니는 상당히 빠르고 높이 날아가기 때문에 잘 맞추기가 힘들다. 그래서 어떤 맞추는 표적지를 얘기할 때는 정이다, 곡이다 이런 말을 썼다. 막 이런 설명들도 있었습니다. 또 보면 중국에서 활쏘기를 연습할 때 새 이름을 쓴 표적지를 가지고 했다는 것이죠. 주로 활을 쏘는 것은 막 들짐승이나 이런 것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 날아가는 새를 또 겨냥할 수도 있겠고 그것이 더 어려웠겠죠. 어쨌든 새 이름을 쓴 천을 표적으로 했다. 표적을 그냥 표적 만들어 놓으면 재미없으니까 뭔가 새를 잡는다는 그런 기분으로 새 이름을 들었겠죠. 그래서 손님을 불러서 이렇게 쏠 때 아까 앞에서 대사, 빈사 이런 게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손님을 불러서 이렇게 자 오늘 활쏘기 하자 할 때는 표적지에다가 이렇게 정이라는 글자를 쓰고 쏘았다. 그리고 어떤 축제를 할 때는 고니를 잡는다는 그런 기분으로 막 이렇게 쏘았다. 이런 걸 써붙였다. 막 그러기 위해서 또 고기란 말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자료는 어떤 관역 전체는 이제 적이라고 한다. 이것은 표적적이죠. 적은 관역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바탕 일반적으로 이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이 네모진 바탕 전체, 이 관역 전체는 이제 후라고 했다. 후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 후의 크기는 사방 열자다는 것이죠. 사방 열자면 3m 좀 되겠죠. 사방 3m 되면 굉장히 크죠. 근데 멀리서 쏴야 되니까 맞추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거 안에 또 사방 내자가 되는 것은 고기라고 했다. 그보다 더 적은 사방 두자. 사방 두자는 가로 세로 60cm가 되겠죠. 이것은 정이라고 했다. 그래서 정, 곡, 후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정에 맞추기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고 곡에 맞추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표적의 중앙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와서도 시대에 따라서 어떤 규격을 만들 때 훈련용 어떤 이 군사 훈련을 할 때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훈련용 표적지를 만들 때 크기를 어떻게 하고 이름을 어떻게 붙이고 짐승의 머리를 그려 넣는다든지 여러 가지 있었어요. 막 그것을 다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정이다, 곡이다는 말은 활을 쏠 때 표적지의 이름이다. 그 위치와 그 크기에 따른 이름을 어쨌든 여러 가지로 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고 전부 다 맞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서 그 표적에 정확하게 특히 가운데 맞췄을 때 우리가 정곡을 맞췄다. 또는 정곡을 찔렀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네, 오늘 정, 곡 이런 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